예술인이 먼저 행복해져야 된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동반자로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설명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고요. 올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진짜 더 큰 공연장으로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직 지금 더 지금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사람들이 오실 텐데요. 좀 옆에 있는 빈자리가 있으시면은 좀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로 저희 사업 설명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저희는 예술인복지법, 이른바 최고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관에 의해서도 저희의 그 사업 목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저희의 목표는 역시 궁극적으로는 예술인들의 안정된 예술 창작 환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3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전체 사업을 10가지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 재단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올해의 사업이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창작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김석진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 2팀 팀장 김석진입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박계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 특히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창작 활동을 중단하거나 창작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도움을 드림으로써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또 매진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저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의 그 낮은 예술활동 소득 그리고 항상 있지 않는 그런 매우 낮은 창작 기획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업급여의 성격의 그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을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창작준비금 지원의 지향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새해 이제 2015년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해서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보도에 나온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 그러니까 생활안정이나 생계지원 등에 대한 대상자의 폭이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긴 예술인들도 다 모두 포함이 됩니다. 생활안정, 생계지원 이러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 등의 사업에 참여를 하시고 또 예술활동 하시는 예술인들은 우리 재단에 또 같이 또 참여를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이중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올해는 사업을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이제 사업 설명 집에도
저희가 19페이지에서부터 24페이지까지 그 부분을 저희가 참조하시라 이렇게 넣어놨으니까요. 사업 설명 이제 마치고 돌아가셔서 한번 참고하셔서 나한테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보시고, 우리 재단은 재단 사업대로 창작준비금은 지원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또 참여하셔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이유는, 그래서 2015년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주 대상자는 현재 예술 창작을 활발하게 하시고 현업, 전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한 대상은 아까 박계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술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헌신하신 원로 선생님들, 지금도 열심히 창작을 하고 싶으시지만 기회가 적거나 연세가 많으셔서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시는 기회가 적으신 원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모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싶지만 저희가 제한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설계를 했다는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조금 내용이 많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다 저희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 화면과 지금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이 사업 설명 자료집 12페이지부터인데요. 이걸 같이 보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사업 설명 자료집 12페이지입니다. 그 12페이지의 표와 이 화면에 전 화면 드릴게요. 표에 보시면은 창작준비금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개의 작은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지만 지금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현업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그리고 활동 기회가 적으신 원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창작준비금 지원은 지원금이 300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을 해드리고요. 원로예술인들은 200만 원 일시급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제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올해는 지난해에는 저희가 1년 연중 수시로 계속 접수를 받았는데 창작준비금 지원은 3회 이상 분할해서 저희가 시기를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지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 시기 안에 기간 동안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원로 예술인들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3월부터 10월 사이에 매달 1일부터 10월 그 사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창작준비금 지원은 현재 창작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은 선정 후에 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이 되셔야 되고, 선정되신 이후에 저희가 요청드리는 몇 가지 예술활동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창작준비금 지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을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활동 증명 완료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2014년, 2015년 신청일 이전까지 예술활동을 하신 실적을 증빙 가능하신 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미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실업급여 수급되지 않으신 분들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은 가구원 소득 최저생계비 200% 이하,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신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사업설명 자료집 13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원로예술인, 나중에 설명드리는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13페이지 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소득 기준입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핵심은 소득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구원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일컫는 것이 아니고,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 심의를 할 때 검토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그러니까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그 등본 안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분들 중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사위와 며느리, 여기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살고 계신 분들 중에 형제 자매가 계시거나 그 외에 이제 친족 관계에 계신 분들이 계셔도 그분들의 소득은 저희가 검토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내실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가구, 같이 살고, 그러니까 같은 등본 내에 계신 분들 중에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사위, 며느리만 내시고 우리도 그 분들의 소득만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 점은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예시를 들어놨어요. 혼동되실까봐. 그 예시에 보면 신청인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미성년의 자녀 1명, 그리고 누이, 이렇게 5명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등본 안에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구원이라고 명칭한 분들 범위의 분들만 저희가 소득을 보니까 누이는 저희가 말씀드린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이를 제외한 4인 가구로 저희는 볼 거고요. 그리고 이 4명, 물론 자녀는 미성년이니까 소득이 없겠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신청인 이렇게 3분의 소득 자료만 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검토하고 4인 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200%를 말씀드렸는데요. 소득은 밑에 보시는 13페이지 맨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4인 가구다 하면 한 달에 337만 원, 죄송합니다. 333만 7천 원, 삭자가 많아서 333만 7천 원 이하인 분들이면 소득에 대한 부분은 선정 기준을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에 있는 건강보험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청인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만 봅니다. 하지만 이제 가입 형태에 따라서 아까 이제 200% 말씀을 드렸는데 가입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그 서류를 검토할 때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신청인 최저생계비 200% 적용이라고 나와 있는 1번 보시면 신청인이 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을 가입한 본인이시거나 아니면은 함께 주민등록 등본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분의 피부양자로 되어 계실 분들은 최저생계비 200%를 저희가 봅니다. 2번 보면 최저생계비 300% 기준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가구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 자녀, 배우자,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의 피부양자로 되어 계실 때는 저희가 300% 기준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분의 피부양자인데 그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자매 또는 삼촌 이런 분들한테 등재되어 있는 분들은 300%보다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소득하고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기에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고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설계를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이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요건을 조금이라도 더 완화하려고 하는 이유에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의 거의 50% 이상의 분들이 본인이 가입자가 아니고 다른 가족에게 피부형되어 있는 형태라서 다른 신청인들 것만 봐서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가족에 피부양되어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불이익은 아니고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복잡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13페이지, 14페이지 나와 있는 표를 보시고 돌아가셔서 나한테 가구원은 누구인지 그 가구원들의 소득들을 한번 다 보시고 또 나는 건강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내 건강보험의 주 가입자는 누구이고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 가구수별로 나와 있는 금액들을 한번 맞춰보시면 지원 신청하시기 이전에 소득과 건강보험료의 기준에 내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미리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가셔서 꼼꼼하게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창작준비금 그 신청을 하시고 저희가 심의하고 지원해드리는 거를 앞에 보시는 화면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원 신청을 먼저 하셔야겠지요. 그 예술활동 증명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원 신청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NCAS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 접수를 받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사업설명 자료집 67페이지에 조금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창작준비금 지원 저희가 공고할 때 어떻게 들어가셔서 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신청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매뉴얼을 같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이렇게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으로 저희가 접수가 되면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제출이 다 완료된 게 확인되신 분들만 저희가 심의 대상자로 하고 뭔가 소득 자료가 빠졌다 아니면 등본이 빠졌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물론 이분이 다음 회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다 완비되신 분들은 저희가 예술활동 실적이나 소득이나 건강보험 등을 다 검토를 해서 결과를 개별적으로 저희가 공지를 해드립니다. 결과 공지를 받은 달로부터 저희가 선정되신 분들은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이 마지막 달, 세 번째 지원금을 받으시기 30일 이전에 결과 보고서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데요. 3개월 동안 예술 창작 뭔가를 해서 성과물을 내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원받는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저희도 몹시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떤 걸 하셨습니다. 기술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점들이 만족스러웠는지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 이렇게 쓰시는 몇 가지 칸이 있습니다. 한 장으로 저희가 양식을 드릴 거고요. 30일 이전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마지막 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유념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자격에 보면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뭔가 어딘가에 고용돼서 고정적인 수익이 있으신 분들보다 지금 기회가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하지만 소득이나 기회가 적으신 분들을 먼저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린다는 점, 이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술활동 지원, 예술활동 증명 완료하셔야 되고요. 만 70세 이상, 1945년도 포함하셔서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 그리고 경력이 예술 경력이 20년 이상 되신 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창작준비금 지원처럼 고용보험 미가입,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혜택 지금 안 받고 계시는 분이셔야 되고요. 소득과 건강보험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0% 범위 안에 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도 어떻게 지원하시고 어떻게 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서류가 다 완비가 됐는지 보고 되신 분들만 저희가 심의를 대상으로 삼아서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신 것까지는 앞서 창작준비금하고 똑같은데요. 원로예술인들은 여기서 조금 다릅니다. 선정이 되시고 난 다음에 선정 공고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그 예술활동을 한 가지 정도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받고 난 다음에 검토가 끝나면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저희가 뭐 공연 한 편을 올리세요, 전시회를 한번 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우리 대표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20년 이상을 예술계를 지키시면서 활동하시는 원로 선생님들에 대한 우리 재단 또 국가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재단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예의를 표하더라도 무언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로 선생님들께 예의를 표하는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작은 무언가를 저희가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우리 원로 선생님들이 다음 장 넘겨주시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원로 선생님들이 예술 창작을 물론 해주시면 제일 좋고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보시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문화체육자원봉사라는 그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요. 들어가셔서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신청을 하시거나 등록을 하시거나 참여 신청하시는 것만 하셔도 저희가 예술활동 하신 걸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이 문화체육자원봉사는 공연장이나 축제, 행사장, 미술관 이런 곳에서 예술을 매개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를 매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말이 어려운데요. 아마 전국에 살고 계시는 모든 그 마을 또는 동, 시군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가셔서 거기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느 기관 또는 아니면 나는 어떤 재능이 있어요. 나는 뭐 춤을 해요. 한국무용을 했어요. 나는 뭐 서예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더 나눠주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신청을 하고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하는 것까지만 해도 예술활동을 하신 걸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술 행사 참석하거나 사회공헌 강의를 수강하시는 건데요.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이나
아니면은 가입되어 계시는 협단체에서 뭐 문학의 밤을 한다든지 학술 세미나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에 참여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증빙을 해주시는 서류를 주시면 됩니다. 또는 협단체에 저희가 문화재단이나 협단체에 저희가 사회공헌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라고 교육 콘텐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셔서 수강을 하시고 또 모이신 김에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활동을 더 했으면 좋겠는지 좋은 말씀도 좀 해주시고 그러고 와주시면 저희가 예술활동 하신 걸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청하고 등록하는 것까지만 해도 저희가 활동을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이참에 그동안 쌓아오신 예술적인 내공을 사회에 다시 한번 좀 발휘하시고 기여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공고가 언제 나는데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창작준비금 지원은 저희가 2월 내에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2월달 내에 저희가 신청 공고를 할 거고요. 네, 신청을 계속 다 받는 게 아니고 저희도 심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이 1000분이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 저희가 기간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합니다. 아니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합니다. 이렇게 한 달을 드렸는데 1000분이 한 보름 사이에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1000분이 신청하시는 그 시점에 저희가 먼저 종료를 하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마감을 종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하신 1000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한 1.5개월 또는 2개월 후에 다음 1000분을 모시는 공고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는 최소한 3번 아니면 4번, 5번 정도가 상하반기로 계속해서 공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실적이 지금 현재는 없는데 상반기에 한 4월 달에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4월 지난 후에 지원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 이해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송구스럽고요. 다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나 사업 설명 자료집에는 어떻게 보면 개괄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예술인들을 모집하겠습니다 하는 공고가 2월 달에 나올 텐데요. 그때 저희가 시행지침이라고 이렇게 붙여진 것도 같이 문서들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청하시는 단계부터 심의하는 과정, 그리고 원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예술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그리고 또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는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신청, 어디를 클릭하셔야 되는지 매우 소상하고 매우 자세하게 제가 준비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먼저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시행지침 먼저 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재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 사이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술인들이 우리 재단 말고도 보건복지부 지자체, 국세청에서 어떤 사업, 어떤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는지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보셔서 올해 우리 재단 사업은 재단 사업대로, 그 두 가지 사업은 두 가지 사업대로 하셔서 혜택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 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 예술인들이 예술 현장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또 이 지원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창작을 하고 싶다라는 그 동기가 부여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 재단과 예술인들이 마음으로 교감하는 그런 사업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워낙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한 15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객석 자체가 원래는 전례 없는 일인데요. 입장식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지금 전체 복도던 이런 데는 다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일단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좀 편리한 환경에서 하실 수 있도록 이다음부터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 저희가 원래는 전체 수업이 끝나고 인터미션 10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윤허해 주신다면 저희가 인터미션 없이 바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네.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잠시만요. 그 부분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간 못 가지고 하시는데 자꾸 말만 먼저 프레젠테이션하고 하시지 말고요. 사실 기본적인 지혜에 대한 건 먼저 왜 작년하고 달려갔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하시고 소개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인사하시는 데는 10분이 이상 오버됐다고 하셨어요. 네, 아마 참여하신 분들에 따라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줄 압니다만 오늘은 그렇게 진행되면 많이 더 꼬일 수가 있어서 일단 빠르게 진행을 해서 질문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는 직업 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 사업 설명을 담당하게 된 사업 3팀장 김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예술인 복지 지원에 있어서 사실 이제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예술인 창작준비금이라고 해서 일정 정도 생활에 있어서 곤란한 예술인 분들에 대한 복지 지원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직업 안정 강화라는 카테고리로 저희가 사업을 오늘 소개는 예술인 파견 활동 지원과 예술인 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2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도 저희 쪽에서 담당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아직 저희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지라 오늘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은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조만간 저희가 별도로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과 관련된 세부 내용들이 완료가 되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인 파견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양하게 이제 사업 목적들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 자리에서 예술인분들 중에 편의점이나 호프집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안 해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겠죠?
저도 실제로 주변에서 예술인 이 직업인데 실제로 예술 활동을 통해서는 소득이나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계를 위한 소득 활동은 주로 편의점이나 호프집, 기타 목공, 미장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본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왜 예술이 예술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파견 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을 계획하면서 과연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기업이나 기관, 사회에 제기를 했을 때 과연 사회나 기업, 기관들은 예술활동들을 반겨 맞을 것인가가 저희의 큰 화두 중에 하나였고요. 저희가 1년 사업을 작년에 330여 명의 예술인들과 함께 진행을 한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기업이나 기관에 좀 더 많은 예술활동을 통한 신규 직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목적에서 저희가 서브작 개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핵심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사실 이제 예술가들과 작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 예술가들과 공동의 작업을 하고자 할 때도 예술가에게 일당은 얼마를 드려야 되고 예술가에게 필요한 재료비는 도대체 어떤 분한테 얘기하면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에게는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다 보니 사실은 이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예술가분들과 협업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희는 일정 정도 예술이 분명 사회나 그 기업 기관들의 활동에 있어서 예술이 가지는 가치가 사회를 이롭게 하고 좀 더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기업기관이 과연 예술가들과의 활동을, 협업 활동들을 과연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것은 이 파견예술인 지원 활동이었는데요. 이 과정은 한마디로 좀 맛보기 과정처럼 예술가들과 기업들이 협업하는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의 그 활동비를 재단에서 지원함으로써 그 관련된 직무 영역에 있어서 추후 기업기관들이 예술가들에게 그 인건비들을 측정하고 그 직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저희 예술인복지재단 지원 사업은 아시다시피 예술활동 증명 그 11개 장르에 있어서 각 호에 해당하는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신 분들만이 저희 예술인복지재단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용보험 미가입되신 예술인분들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첫 번째로 그 예술인복지재단의 타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 불가한데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2014년 파견 예술인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2015년 사업에는 참여하실 수 없으나 다만 저희가 2014년 사업의 결론을 통해서 내린 것은 예술활동에 있어서는 매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기업기관의 요구와 예술인들의 요구를 중간에서 매개하고 그 협업의 내용들을 조정해주는 역할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0명의 퍼실리테이터 예술인들을 저희가 지원 선발해서 350명의 파견 예술인들을 돕는 작업들을 하도록 저희가 올해는 그 사업의 구조를 약간 변동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 파견 예술인 참여 예술인이라 할지라도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에 한해서는 지원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 10일 이상 해외 체류 계획이 있는 예술인들 같은 경우 저희가 참여 제안을 하였는데요. 까닭은 작년에 사업을 진행해 보니 의외로 해외에 전시객들이 많은 예술인분들이 협업의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고 좀 그 과정에서 활동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올해는 애초에 해외 체류 계획이 이미 잡혀 계신 예술인분들은 타 사업 지원으로 좀 방향을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기간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3월에서 10월까지 8개월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파견 예술인들은 5월에서 10월 총 6개월간 파견 예술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예술인 일자리 개발을 해드리고 매칭을 지원해드리며 파견 예술인의 경력 개발 및 직무 교육을 지원해드리고 해당 협업 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들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퍼실리테이터 예술인과 파견 예술인으로 나뉘어서 파견 예술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은 40명을 모집할 계획이고 이분들이 먼저 선발됩니다. 3월에 선발이 완료돼서 그 파견 예술인 350명이 뽑히기 전에 파견 예술인들이 활동할 전국의 기관 기업들을 먼저 발굴해내고 그 기업 기관들과 예술 활동을 통해서 협업할 내용들에 대한 조율 과정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퍼실리테이터 예술인들은 월 150만 원씩이 8개월간 지급이 되고요. 파견 예술인은 월 120만 원씩 6개월간 활동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활동비에는 기타 소득세가 공제 후 지급될 예정이고요. 매칭이 완료된 이후에 활동비는 지급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소한의 활동 시간을 월 10일, 최소 30시간 이상을 세팅해왔는데요. 이 기준에 충족되어야지만 활동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퍼실리테이터 예술인들이 하셔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파견 예술인의 요구와 매칭 기관 기업의 요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즉, 퍼실리테이터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예술 작업이 훌륭하다거나 창작 활동이 예술적으로 높다라는 평가보다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랄지 그리고 사회의 요구와 예술인들의 요구 사이에서 조정, 중개, 매개 역할을 잘하시는 역할자 분들이 오히려 적합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파견 예술인 분들에 대한 전반적 관리와 프로젝트 진행을 도우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견 예술인은 매칭된 기관, 지역, 기업들 간의 예술활동에 대한 요구와 본인의 예술활동을 엮어서 새로운 협업들을 기획해내시고 그 제안서를 기업기관들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업 목적이 지향하는 예술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과정을 공유하시게 될 거고요. 활동 파견 기간에 진행되셨던 활동 내용들을 다큐멘테이션을 하시고 아카이브하는 작업들을 별도로 진행하십니다. 퍼실리테이터 예술인들과 파견 예술인들은 공이 재단에서 주최하는 파견 예술 사업에 필요한 워크숍, 회의, 기타 간담회 등에 좀 참석하셔야 된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사업 공고는 사실 퍼실리테이터 예술인들이든 파견 예술인들이든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활동들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일정이 좀 빡빡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모집 공고는 금주 중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좀 빠르면 내일 정도에 퍼실리테이터 모집 공고가 내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접수는 공고일로부터 시작해서 2월 6일까지 저희가 퍼실리테이터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선정은 2월 25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또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세부 일정이 살짝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들은 좀 유념해 주시고요. 파견 예술인 공고는 저희가 4월에서 5월 직전까지 접수, 선정, 심의, 발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초부터 전체 400여 명 규모의 파견 예술 사업 참여자들의 워크숍들을 통해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고요. 매칭은 본격적으로 5월부터 바로 들어가게 될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공고일 접수, 심의 및 결과 발표, 약정 체결 및 워크숍, 매칭, 파견 활동, 결과 보고의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예술인 교육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교육이용권 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학원비를 저희가 대납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예술 활동을 하는데도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학습들을
받아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으나 예술인분들은 생계나 소득이 열악한 상황에서 직장인들처럼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학원에서 이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1인당 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학원비 수강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그 현대예술이 점차 미디어의 활용도 높아지고 기타 해외 교류 프로그램들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해당 예술활동에 필요한 영어 어학교육이랄지 그리고 애플에서 진행하는 미디어 교육이랄지 그리고 인포그래픽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해당 작업을 하시는데 필요한 학원들을 적극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역시나 그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은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시고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예술인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즉 단기 계약이랄지 그 시간제 강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제한은 마찬가지로 2015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타사업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2014년 교육이용권 참여자도 중복 지원은 불가하고요. 유사 교육이용권 사업 지원과 같은 지원이 고용노동부에서도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본노부의 지원을 받으실 경우 중복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교육과정들 전체가 해당이 되고요. 지원 내용은 최대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육 수강료가 어떤 것을 10여만 원에서 25만 원, 그리고 어떤 좀 3개월, 4개월 코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25만 원, 만약 예를 들어 25만 원 수강을 받으실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교재비랄지 재료비들은 별도 이 금액에 포함되어서 지원되진 않습니다. 지원금은 가끔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술인 개인에게 저희가 교육비를 지급하지는 않고요.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저희가 교육비를 송금해드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육 수강이 저희가 선정되셨을 때는 70% 이상의 출석률들이 좀 확보가 되셔야지만 저희가 향후 재단 사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좀 안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원 신청의 방법은 역시나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인 NCAS를 통해서 신청하시고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수 기간은 저희가 4월부터 12월까지의 교육과정들을 지원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달까지만 접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에서 11월까지 매월 1일에서 10일간 차기월의 교육 과정을 저희가 신청 접수 받고요. 저희가 15일에서 30일 사이에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선정 과정을 거친 이후에 교육기관에 돈을 송금해 드리면 다음 달 1월부터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희 그 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보다 이제 중요한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이 13년도 수요자 맞춤 지원 그리고 14년도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바 있으며 올해도 저희가 예술인 그 공동체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 그 유관부처와의 협의들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조만간 1월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과 관련된 안내를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자, 바로 저희 어쩌면 가장 여러분들이 예술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곽은미 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환경 개선 사업 소개를 담당한 사업인 김성파입니다. 먼저 예술인 신문고 운영입니다. 자료실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인 신문고는 문화예술계에 만연되어 있는 불공정한 가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 3월 31일 예술인 복지법 제6조에 의해 보시면 금지행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지행위가 법으로 개정되면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권익 신장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며 저희 재단은 불공정 행위 관련 고충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 상담 신고, 소송 지원 등의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인 복지법에 개정된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 하단의 내용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 1항을 보시면 총 4개의 유형의 금지행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호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행위로는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출연자와 출연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료 대신에 티켓을 지급하거나 티켓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2호는 아마 예술인분들께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으신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 지연,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출연료를 지급을 하지 않거나 출연료를 늦게 지급하거나 혹은 전속계약 관계에 있는 예술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경비나 대표 개인 경비를 예술인에게 발생한 수익에서 공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창작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 간섭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출연 계약을 맺고 있는 출연자에게 성희롱이나 모욕 등의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예술 창작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오늘 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예술인분들께서는 본인 또는 주변 예술인분들이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는 없으신지 한 번쯤 생각해봐 주시고 이러한 피해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예술인 신문고의 추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인분들이 본인이 입은 피해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 재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사전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인분들의 피해가 예술인복지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되고 민사 또는 행정상 구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사건으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단 담당 직원이 신고 내용 확인, 기초 사실관계 조사, 자료 제출 확인을 하게 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담당관이 개입하여 출석 조사 등 사실관계 조사 실시, 그리고 법 위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신고인이 문화부 조사 담당관이 요구한 자료 제출 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술인복지법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는데요. 과태료 금액은 1차가 200만원, 2차가 300만원, 3차가 400만원입니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의견을 받게 됩니다.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서는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된 사안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된 시정명령을 피신고인이 미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에 300만원, 2차 위반 시에 400만원, 3차 위반 시에 500만원입니다. 아울러 신고하신 분이 소송을 통해서 민사구제를 지원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월 260만원 이상이신 분은 저희 재단이 직접 지원을 해드리고 월 26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신문고 지원 기간은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